최근 인기리에 상영되고 있는 영화 서울의 봄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서울의 봄하고 관련해서 이 서울의 봄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시기에 예비 후보님께서는 대학생이셨을 것 같은데, 입학을 했죠. 입학생이었죠. 네, 그 서울의 봄을 겪었을 그 당시에 기억나는 점이 있으시다면? 그러니까 지금 영화에서 나오는 서울의 봄은 12.12 쿠데타를 다룬 것이고 네, 실제로 언론에서 이야기했던 서울의 봄은 3월달 그러니까 이제 모든 세김씨, 삼김씨들이 정치 규제가 해제되면서 각자 활동을 할 때예요. 네. 그래서 드디어 그게 이제 봄 무슨 프라하의 봄에서 따온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밀란 쿤테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프라하의 봄에서 따온 건데 그게 이제 민주화의 열기 이런 것들이 이제 봄이라고 상징이 된 건데 지금 영화에 나오는 12.12 쿠데타 이야기는 제가 그때는 이제 고3이었고 예비고사 치고 나서 이제 그때는 본고사라는 게 있었으니까 본고사를 준비하는 시기여서 뭐 그렇게 관심을 그리고 언론에 보도도 거의 안 됐고 그렇죠. 부산에 저는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네네. 근데 대학을 입학해서 보니까 한남동 살던 선배도 이야기해주고 막 그런 그 한남동이 주로 그런 걸 많이 했으니까 네네. 용산에 살던 선배들도 이야기해주고 총소리 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 해주는데 야 이게 진짜 큰일이 났었구나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뭐 시사 잡지나 언론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서 이제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죠. 저렇게 이제 뭐 영화화되는 그런 자세한 스토리까지는 몰라도 뭐 예를 들면 거기 뭐 박희도라는 장군이 뭐 했다 뭐 노태우가 뭐 했다 뭐 이런 거 정병주 사령관이 어떻게 했다 장태환 사령관이 어떻게 했다 이런 거는 다 듣고는 있었는데 저렇게까지 뭐 치열하게 정권을 잡기 위해서 국민들을 죽이고 총을 쏘고 이렇게 하는 줄은 그것도 이제 그 참모 총장도 아니고 일반 사병에게 총질을 하고 이런 줄은 몰랐죠. 그죠. 영화는 보셨죠? 예, 봤습니다. 영화를 보시면서 남다른 생각이 들으셨을 것도 같아요. 당시. 뭐 남다른 생각보다도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한 것만큼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은 이미 다 이제 결과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뭐 광화문에서 대치하는 장면에서 이태신 장군이 총이라도 한 방 쏘지 이런 마음도 먹고 하는 거 보면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죠, 저도. 요새 특히 MZ 세대라고 일컫는 젊은 층들한테 이 영화가 인기를 얻고 또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 당시를 경험했던 세대로서 이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요인은 또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그리고 요즘을 살아가는 젊은이들한테 어떻게 뭐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좀 전해주시죠. 제 이제 막내 아들도 96년생인데 영화를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와서 계속 우리 아들이 하는 이야기의 주제는 드라마예요. 드라마틱한 요소. 이런 것들이 영화적 요소로서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는, 굉장히 잘 만든 영화다라는 이야기가 입소문이 많이 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비극적이든 희극적이든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 재미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슬프든 그렇죠. 뭐 침울하든 기쁘든 재미가 없으면 안 볼 텐데 워낙 영화를 몰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과 재밌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MZ 세대들도 좋아하고 다만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들 전두환이 광주에서 그렇게 국민들을 학살하고 독재를 하고 삼천교육대로 온갖 무고한 사람들도 집어넣고 돈은 돈대로 부정축제를 하고 이런 거 그리고 실제로 요즘도 나오죠. 프로스펙스 네네. 양정모 회장이 그 청문회 나와서 하소연하듯이 이야기했는데 국제상사를 대기업을 그냥 없어졌죠. 맨날 지각하고 정치자금 안 준다고 없애버렸잖아요. 네. 그렇게 포악한 정권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저도 이제 당시에 학생운동하고 시위하다가 뭐 징역도 가고 했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간첩죄 무슨 조직 사건으로 엮어서 수많은 학생들 민주화운동 하던 사람들을 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분들 중에 대다수가 재심 그 이후에 재심을 통해서 다 무죄로 나오고 그런 포악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까지의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의 아버지빨 할아버지빨들이 피를 흘렸는가를 네네.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개인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젊은이들의 삶도 대한민국 내에서 살 때 존재하는 것이니까 대한민국을 늘 생각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죠. 아울러서 이제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제 아들한테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애국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전두환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애국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반은 정치하면서 언론에서 장관에 대해서 비판하고 국회에서 비판하면은 장관을 교체했어요. 네. 사과도 시키고.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이게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게. 이게 애국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생각도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본 영화입니다. 그러셨군요. 또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그 12.12 사태 자체가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굉장히 좀 큰 역사적 의미도 좀 지니고 있죠. 그렇죠. 그 이번 영화도 보셨고 또 이 12.12 사태에 대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드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 하고 이 부분만큼은 우리 국민들이 꼭 잊지 말고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5.16도 군사 쿠데타였고 12.12도 군사 쿠데타였는데 5.16은 4.19 학생혁명 이후에 정치권이 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황에서 뭐 우리가 이제 연륜도 짧고 했지만은 상황에서 나라가 혼란스럽다는 이유로 군인들이 들고 나온 거고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면서 자기들이 권력욕을 잡기 위해서 적어도 제가 볼 때는 한참 동안 준비를 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준비해서 나온 쿠데타라는 것에서 이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이후의 과정들이 많이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박정희는 바로 쿠데타하고 나서 바로 대국민 투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윤보선 대통령하고 경선을 했거든요. 근데 전두환은 계속 체육관에서 선거를 했거든요. 그렇죠. 체육관에서. 그러면 자기가 대통령도 되고 막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박정희는 실제로 욕을 듣는 거는 유신 이후거든요. 종신제를 지향했기 때문에 71년도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붙어서 아슬아슬하게 이기니까 김대중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엄청난 핍박을 하고 한편으로는 종신을 하기 위해서 유신헌법을 선포를 하는 게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은 전두환은 처음부터 집권의 과정이 정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너무나 명명백백한 데다가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국민들의 피를 요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대통령도 아니죠. 전두환인데 제가 이제 요즘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나라의 우리 국민들의 힘과 저력은 어마무시하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은 현직 박근혜 대통령을 촛불로 탄핵을 하잖아요. 그때도 뭐 기무사령관인가 쿠데타 계획 세웠다 네네. 그러는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아니죠. 왜? 군대에서 뭐 군인들도 휴대폰을 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동한다 그러면 전화하지 않겠어요? 갑자기 밤에 출동한대 그러면 예. 그게 뭐 금방 퍼질 텐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쿠데타를 한 거죠. 검찰이 쿠데타를 했는데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잘 살펴봐야 돼요. 국민들이 하나하나 살펴봐서 이 양반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건 무엇인가 따져봐야 돼요. 정치인들의 애국심이 없는 정치인은 국민들이 교체를 해야죠. 바꿔야죠.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들이 제가 볼 때는 이전에 일본에서도 그렇게 됐는데 한참 젊은 층들이 투표율이 낮다가 갑자기 쭉 올라가거든요. 왜? 자기들이 살아야 될 나라니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은 20대, 30대도 지금은 조금 투표율이 아직까지는 제가 기대만큼 못 올라온 것 같아요. 조금씩 올라오고 있긴 한데 그래서 좀 많이 이렇게 투표에 참여하고 20대, 30대뿐만 아니고 40대, 50대도 더 투표에 참여 많이 해서 적어도 한 80% 국회의원 선거든 뭐 지방선거든 80% 정도의 투표율을 가지고 지도자를 뽑아야 정치인을 뽑아야 그 정치인이 국민 무선주라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에서 그냥 한 40% 투표해서 되면은 10명 중에 2명만 자기를 좋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지역의 대표 일꾼을 뽑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정말로 참여해야 된다. 젊은이들이 살기 위해서도 참여해야 된다. 그 말씀을 간절히 드리고 싶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이 매의 눈 그리고 냉철한 판단력으로 이제 국회의원 후보들 좀 판단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아직까지도 12.12 사태에 관련된 주역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거의 이제 90세까지 백수를 누리다가 거의 그렇죠. 다 저세상으로 갔잖아요. 네. 네, 주역들은. 좀 아쉬움들이 좀 많이 남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어떤 뭐 생각은 좀 어떤 그러니까 생각이 있으실까요? 이제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공소시효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잖아요. 네네. 근데 외국은 살인죄나 이런 건 공소시효가 없잖아요. 네. 그 제일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아인만을 이야기하잖아요. 네네네. 유태인 학살했던 그걸 외교 분쟁까지 불사하고 아르헨티나에 도망가 있는 사람을 잡아와서 결국은 예루살렘의 법정에 세우잖아요. 우리도 이런 게 필요하죠. 지금도 독일은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면 바로 잡혀간대잖아요. 히틀러 인사를 흉내내면은 그런 게 필요하죠. 우리도 일제의 청산, 일제가 과오를 저지른 것에 대한 반성도 요구해야 되지만은 우리 내부에서 우리 국민들을 핍박하고 우리 국민들을 죄 없는 국민들에게 피를 요구했고 했던 세력들이 살아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의 주역들인 육사 11길들은 다 뭐 90몇 세로 뭐 저세상 갔다고 하지만은 그 밑에서 하나를 계속 유지했던 세력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79년도에 12.12가 났으면은 한 7호 학번, 74 학번, 70대 초반 학번들은 하나의 이렇게 소위 중위로서의 역할을 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12시에 직접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분들이 계속 이렇게 진실을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는 그게 참 약한데 진실을 계속 이야기해서 이 진실이 규명되고 그 진실의 규명에 적합한 그때 되면 이제 제도나 법이 생기겠죠. 이런 거는 공소시효고 뭐고 없이 끝까지 잡는다.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